하면 되니까. 적분에서 역함수하고 관련된 넓이는 여기 보시면 기본 문제 4번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기본 문제 9번에 보시면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랑 연결되어 있는 넓이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뒤에 있는 게 좀 더 생각하긴 편하거든요. 4번보다 9번 같은 건데 아예 원래 함수 y는 fx랑 이것의 역함수 f 이걸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저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은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있다고 쳐도 아마 뭐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거든요. 3차의 역함수는 3분의 1차?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니와 구한다고 쳐도 그걸 정적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 2차, 3차 이런 애들만 정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만에 하나 구할 수 있다 쳐도 어차피 적분 못하기 때문에 넓이를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 쟤네 두 개를 찾아서 둘러싸인 도형을 찾을 게 아니라 누구? y는 x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둘러싸인 도형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서 2배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뭐 2차 곡선 같은 거 괴롭혀 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고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정확히는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구해봤자 어차피 적분 못하니까 우린 뭐 한다고? 요 반틈하게 넓이를 구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2배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건 이제 1학년 때 역함수 할 때 슬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y는 x 위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 fx가 만약에 증가 함수이면 즉 오른쪽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추세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y는 x 위에서 밖에 안 만나거든요. 그죠? 이게 해보면 이런 건데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a, b를 지나가고 똑같이 b, a를 지나가. 그렇다면 역함수 x가 얘 때문에 b, a를 지나가는 거고 얘 때문에 a, b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y는 x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두 점 자체를 비교해 보면 x좌표가 a에서 b 되는 동안에 y좌표가 b에서 a로 됐다는 건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잖아. 즉 감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두 점을 지나가려면 감소하는 추세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그냥 뭐 다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었다고 치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랑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요 녀석이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 9번 같은 것도 보시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고 쟤랑 역함수랑 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파악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역함수 못 구하니까. 그래서 얘하고 뭐 대충 그림 그려볼 거고 이 녀석으로 둘러싸인 도형 찾아볼 텐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약간 좀 난해한 게 뭐냐면 x축, y축 원래 함수는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 3차 함수 곡선 세 가지 개형 중에 두 번째 있는 녀석이에요. 이거 삼중근 가는 녀석이거든. 그죠? 원점에서 약간 꼬불탕 이렇게 되는 녀석인데 이동만 한 거니까. 그리고 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 되는 거잖아요.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역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둘러싸진 도형 그러면 약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이런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직선 자체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알아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다? 반트목만 요거만 구해가지고 넓이를 2배 할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위에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밑에 걸 구해야겠죠. 왜냐면 위에 건 이거 역함수니까 우리가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걸로 구할 거고 밑에 거 넓이를 구하는 건 뭐 그렇다 칠 텐데 이거 쳐다보면 이제 어떻게 구할지를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때 이 정적분의 기호가 이게 뭐였냐면 세로 길이였어. 이게 가로 길이였고 다시 말해서 넓이를 구할 땐 항상 이렇게 일자로 싹 그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선을 색칠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림이가 이렇게 색을 칠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색은 항상 이 방향으로 칠해야 돼요. 이 방향으로 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정적분을 할 때도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할 건데 위에 그래프가 누구고 밑에 그래프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돼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따로 적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형을 자를 때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왼쪽은 직선에서 직선을 빼서 정적분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요 직선에서 요 곡선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위에 거 밑에 거가 누구인지를 따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둥그렇게 대충 그렸지만 실제로 여러분 적분할 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분을 좀 하셔야 되고 잘라놓고 나서 보면 얘는 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그냥 구하시면 되고 요 녀석만 넓이를 좀 따로 구하시면 되겠죠. 뭐 구하는 방법이야. 요거 y는 x고 요 밑에 있는 녀석은 요거 뭐야 식 나와 있으니까 정적분을 실제로 좀 해보시면 되고요. 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될 텐데 요 점의 좌표는 이게 y는 x란 직선이었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이랑 y는 x랑 같아요.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2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거 넓이 구할 때 오른쪽 거요. 이것도 약간 정적분을 하기가 귀찮잖아요.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우리 저기 이 넓이 구하는 거의 첫 번째 문제에서 원점 꼭지점 지나가는 녀석 직사각형 넓이를 몇 대 몇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꼭지점인 상태예요.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빨간색 직사각형에서 요 위에 넓이 빼는 거고요. 요 밑에 넓이도 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중앙색만 남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정적분 하기 싫어가지고 인테그랄 하기 싫어서 산수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를 살짝 굴려볼 건데 요 점의 좌표가 6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2,2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3차 곡선이었거든. 그럼 직사각형 넓이에 3차 함수 곡선이니까 이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의 넓이의 비율은 3대 1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n 더하기 1분의 1, n 더하기 1분의 n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 밑에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2 곱하기 8에 4분의 1.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요 위에 부분의 넓이는 뭐 가로 세로 2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그럼 요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얘 빼고 얘 빼서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는 뭐 알아서 구하시면 되고요. 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겠죠? 그 3, 6 반띵 하시면 넓이 나오겠죠. 그거 다 구한 다음에 다시 2배 하시면 답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처럼 푸는 건 제가 어제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넓이는 웬만하면 정적분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정적분은 굉장히 귀찮은 연산이고 하다 보면 실수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도형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좀 더 뭐랄까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이런 연습을 평소에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요게 역함수 얘기 나오는 거 하나고, 뭐 밑에 보시면 유제 두 개는 다 원래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근데 뭐 딱히 그림 안 그려도 어차피 원래 함수, 역함수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y는 x 생각하셔가지고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역함수 나오는 건 어떤 케이스냐면, 그래도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건데, 알파, 여기 베타, 이게 y는 fx, 이게 f 역함수 x,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점 x좌표가 알파면 이제 요점 y좌표는 f 알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베타니까 요점 y좌표는 f 베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뭐 알파 베타까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이 바로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적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 요거 주황색으로 나타내 보자면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거든. 얘를 정적분 하고 싶은데 구간이 f 알파에서 f 베타야. f 알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야겠죠. 여기쯤에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f 알파라는 곳이고 f 베타도 마찬가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 뒤에 있는 주황색은 요 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밑에 거. 얘가 저 뒤에 있는 녀석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세요니까 노란색 부분이랑 주황색 부분의 넓이를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말했지만 얘 구할 수도 없고요. 구해도 정적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넓이 구하세요지만 실제로 적분할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이 생긴 영역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거지. 근데 애초에 이 그림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잖아요. 다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치면 걔 어디 있을 거라고? 여기 붙어 있을 거라고. 여기. 이렇게. 그죠? 이거 f 알파, f 베타라는 녀석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서 x축으로 보낸 거잖아. 이거 다시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y축으로 올라올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이쪽 편에서 쳐다보면 f 역함수 x잖아요. 이쪽 편에서 쳐다봐도 얘를 f 역함수 x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 뒤에 있는 주황색 넓이는 고지고대로 하자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는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두껍게 생긴 기역자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두꺼운 기역자 모양의 도형은 어떻게 구하냐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서 만듭니다. 그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베타, 세로 길이가 f 베타예요. 그래서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 이걸 빼서 넓이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모양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피적분함수가 하나는 f고 하나는 그것의 역함수인데 적분 구간을 봤을 때 알파를 넣어서 튀어나오는 f 알파고 베타를 넣어서 튀어나오는 f 베타가 여기 있으면 실제로 이것의 값은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빼가지고 구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매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요 녀석을 약간 응용하면 누구도 나올 수 있냐면 딸랑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역함수 가지고 뭘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라는 거다. 여기서 얘 넘겨가지고 이거 빼서 이것의 값을 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역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사실상 fx랑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건데 이걸 우린 직접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서 이 사각형도 빼고 노란색도 빼서 이 주황색을 살리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도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4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수 fx에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래요. 뭐 쟤는 역함수가 있다고 알려줬으니까 굳이 확인해 볼 필요 없지만 아마 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녀석이겠죠. 이거 미분해 보면 3x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계속 양수잖아.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거 둘이 더하래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f고 요거 f의 역함수야. 그런데 구간을 보니까 0에서 1까지래요. 0 대입해 보면 2 나오죠. 1 대입해 보면 4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는 거지. 좀 더 정확한 그림은 책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생겼던 얘기입니다. 0에서부터 1까지인데 요 0 넣어서 2 나왔고 1 넣어서 4 나왔으니까 요 B라는 부분이 여기 가서 딱 끼워질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제가 그린 건 여기 파여 있는데 요 파인 게 좀 더 일반적인 그림이긴 해요. 얘는 하필이면 구간 중에 하나가 0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도형이 없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얘도 답을 구하자면 1 곱하기 4에서 0 곱하기 2를 빼서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책에 보시면 183쪽에 노트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뒤에 있는 것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2에서부터 4까지 gx, dx. 그것만 혹시 따로 물어보면 그럼 그냥 전체에서 앞에 거 빼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문제들이니까 뭐 어제 했던 얘기들 가지고 쭉쭉 풀어보죠. 6번입니다. 다음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둘러싸진 도형 구하라고 했으니까 교점부터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정식을 좀 풀어야겠죠? 그래서 풀어볼 건데 이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녀석이긴 하지만 얘랑 교점부터 일단 찾아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는 x거든요.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교점이 3개 나오는데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고 하나가 4거든요. 0하고 2하고 4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교점 3개가 뭘 이룬다고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랑 넓이가 똑같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하면 된다? 0에서 2까지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이거 빼기 이거 할 건데 그게 이미 이거잖아요. 요 놈을 그냥 적분하시면 된다고요. 6x제곱 더하기 8x dx 해서 뭐 혹시 모르게 절대값 씌우고 요거 2배 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0하고 3, 3이에요. x축이랑 만나기를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림 되게 이상하지만 여기 얼마냐면 1이에요. 2대 1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얘랑 y는 x 그었더니 0하고 2하고 4에서 만들 때 2 어디 있어요?
2하고 3의 딱 가운데 있죠. 여기 뭐라고? 변곡점이라고요. 0하고 2하고 4에서 만나요. 여기가 4인가 봐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될 텐데 두 부분의 넓이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림 그려보지 않아도 교점이 0하고 2하고 4인 걸 보면 이 생각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건 얘도 둘러싸여진 거니까 교점 구하셔야겠죠? x제곱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얘는 안타깝게도 등차를 이루고 있지 않네요. 마이너스 1, 0, 2 이렇게잖아요.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구간을 자르기를 교점이 이렇게 세 개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2까지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푸시면 되고 할 때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얘랑 얘 중에 누가 위에 있는지를 원래는 고민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고. 어차피 이 안에선 x축이랑 안 만나요. 계속 위에만 있든지 계속 밑에만 있든지 이 구간 안에서는 마찬가지 요 구간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냥 정적분 해보고 0에서부터 2까지도 똑같이 그냥 해볼 거라는 거야. 각자 따로따로 정적분해서 따로따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더하기 하시면 그냥 넓이 나올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려보면 얘가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겠지만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따로따로 정적분 따로따로 절대값 구간별로 다 잘라서 그냥 해보시면 해결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옆에 그 12-7번은 요건 왜 나왔냐면 Y축 이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뭐 dy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 익숙한 대로 바꿔서 뭐 그림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x축 y축 자리 바꿔가지고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지. x가 0 이상이고 x는 0 y는 4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x, y 싹 다 바꿔서. 이거는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는 0이면 얘죠. y는 4 얘잖아요. 여긴 2겠죠. 그래서 여기 구하세요 그 얘기네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1번에서 했던 거야. 꼭지점이에요. y는 x제곱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꼭지점이고 그럼 요 직사각형 넓이 중에 2차니까 2대1로 넓이가 쪼개질 거거든요.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위에 부분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아니면 그 역함수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렸던 노란색, 주황색 그림 섞여 있었던 거 있죠. 그것처럼 생각해 보면 마치 fx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구하세요니까 역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역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거거든. 얘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직사각형 넓이에서 밑에 거 구해서 빼자 그랬다고요. 이걸 직접 정적분하는 것도 방법은 돼요. 4에서 요 곡선 빼가지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정적분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단 뭐 전체에서 밑에 걸 뺀다든지 아니면 직사각형 넓이 중에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뒤에 것도 뭐 똑같이 하는 겁니다. x랑 y랑 자리만 바꾸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올 거고 이거 보시면 y는 x제곱이고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2예요. 2차랑 1차거든요. 그러니까 교점 찾으시면 공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6분의 그걸로. 그죠? 그림 굳이 그려볼 필요도 없이 2차랑 직선이야. 그럼 그냥 교점 찾고 최고차 한계수 찾으면 넓이 구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응? 어제 이거 했나요? 모르겠네. 10번? 11번? 이것도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랑 저렇게 생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온대요. 얘는 그림 그려보면 0하고 1에서 x축이랑 만나겠죠. 0이고 1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원점이 여기거든요.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혓바닥 6분의 가지고 푸는 거지. 그죠? 포물선이랑 직선이니까. 최고치 한계선 1이라고 나왔네요. 교점의 좌표 두 개만 찾으시면 되겠죠? 하나가 여기, 하나가 여기. 여긴 0이네. 여기만 찾으면 되겠네. 얘는 요 직선을 뭐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y는 mx 이렇게 둘 거고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점 두 개가 0하고 m 더하기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m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넓이를 실제로 구해보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얘가 3분의 4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죠? 이거를 그냥 직선에서 포물선 빼서 정적분 할 거야. 0에서 m 더하기 1까지 해도 이거 나와요. 어차피 계산해보면 미리 유도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걸로 m의 값만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얘도 보면 뭐 정적분을 쓰고는 있는데 교과서니까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걸로 계산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11번 나오는데 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원이라서 곡선이랑 원이랑 접하는 거라서 참 깨야 돼.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접선 이야기 할 때도 한번 나왔던 건데 도형에서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서 중심에 이으라고 했어요. 반지름이니까.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 보면 P하고 Q라는 점에서 이 포물선이랑 원이랑 둘이 접하고 있어요. 그죠? 문제 보시면 P하고 Q에서 포물선이랑 원이랑 접하고 있다고. 곡선 둘이 접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접선은 포물선한테도 접선, 원한테도 접선이에요. 그죠? 이 접선은 포물선한테도 접선, 원한테도 접선. 근데 원 입장에서 보면 접선이라며 원의 중심에서 이어보면 수직이겠죠. 접점 수직이라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선 그런다고요. 그죠? 법선 그었더니 뭐야? 원의 중심을 지나가더라 그 얘기죠. 다시 접선은 원한테도 접선, 포물선한테도 접선. 마찬가지 요 법선도 원한테도 법선, 포물선한테도 법선. 그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땐 포물선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 특징 뭐다? 중심을 지나간다. 이건 원을 가지고 괴롭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 법선 자체는 포물선한테도 원한테도 똑같이 법선인데 방정식을 구할 땐 포물선으로 구하시면 되고 원 입장에선 법선이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y절편이 바로 원의 중심 좌표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이랑 어떤 곡선이 접하는 그림 나오면 거의 매번 이 법선 가지고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원의 중심 좌표도 찾고 또 반지름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새끼 문제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법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뭐 좌표 아예 나와 있잖아요. 구하시면 되고 각도 구하세요인데 각도를 구하라고 한 이유는 아마 부채꼴의 넓이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요 녀석 기울기를 보시면 요 각도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각도 구해 보시면 되고 초록색 점이랑 빨간색 점이 있는데 초록색 점은 어디냐면 요 위에 부채꼴의 넓이 얘기하는 거고요. 붉은색 점은 여기 포물선하고 원의 호로 둘러싸여진 거, 요 밑에 아주 얇게 생긴 부분 있죠.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의 넓이는 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서 정적분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밑에 건 포물선이니까 괜찮은데 위에 건 원이잖아요. 원은 우리가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부채꼴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따로따로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어떤 원의 호구, 밑에 부분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과장에서 그렸어요. 포물선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부채꼴이랑 관련된 건 어쩔 수 없어. 호호니까 뭐 많이 양보해봤자 활꼴인데 이 활꼴도 결국에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려면 일단 이만한 혓바닥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부채꼴을 빼셔야 돼요. 혓바닥이랑 삼각형이랑 둘이 더한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뺀다고. 그죠? 그래야 요 밑에 게 남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형에서 호가 나왔으면 당연히 부채꼴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 다른 곡선이 나왔으면 정적분을 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지금 2차 곡선이니까 이 밑에 혓바닥은 공식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교점 X좌표 2개랑 최고창의 개수. 뭐 최고창 개수는 1이고 교점의 좌표 2개는 이거랑 이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구해보시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좌표가 다 나올 거잖아요. 법선 구해서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 부채꼴의 넓이는 뭐 3번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랑 중심각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숫자는 직접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밑에 유제도 보시면 둘러싸여진 도형 보시면 포물선이랑 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부채꼴이랑 밑에 도형 잘 잘라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해보시고 졸리죠? 역시 손으로 문제를 풀어야 잠이 좀 깨겠죠?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유제하고 연습 문제 번호 몇 개 써드릴 테니까 그거 몇 개 좀 풀어보죠.